안녕하세요. 파이사랑입니다. 오늘은 좀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까지 있었던 제가 방송에서 찍었던 내용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12월 달에 KYC 인증하고 메인넷 오픈은 12월 달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아주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럴 리가 없다. 니콜라스가 약속했고 12월 달에 다 하기로 했다. 무조건 한다. 넌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때도 욕 많이 먹었어요. 욕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KYC 진행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시각이 있냐면, 지금 현재 구글, 페이스, 인스타,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회원수가 어마어마하죠. 다 몇억 명씩 되는데, 이들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 회사 가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 회원들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원들의 데이터. 그 데이터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응용이 되냐면 이 사람이 어디에서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행동을 하고까지가 다 데이터화가 될 거예요.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면 이게 인공지능하고 합쳐지면 이 사람은 어디에 가서 매일같이 어떤 물건을 산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 사람한테 그런 광고나 알림이나 어떤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거나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구매를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그 회사들은 그만큼 매출이라던가 그런 게 많이 늘어서 당연히 발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파이코인이 KYC 인증을 할 때 다른 솔루션 업체들이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 업체들에 만약에 KYC를 넘겼을 때 그러면 어쨌든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다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 데이터들을 넘기지 않고 본인들이 힘들지만 처음부터 다시 개발을 해서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온전히 처음부터 지금 3천만, 5천만, 1억, 10억까지 온전히 파이코인 개발팀에서 가지고 가고 그걸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1억 명, 10억 명이 됐을 때는 그 힘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파이코인이 지향하는 바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암호화폐잖아요. 널리 쓰인다는 거는 어디서 쓴다라는 게 분명히 그 기록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록들이 남아서 그 기록들이 전부 데이터화 돼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다? A라는 사람은 어디 백화점에 가서 매일같이 사고, B라는 사람은 어디 가서 어떤 물건을 사고, C라는 사람은 어디 가서 맨날 골프를 치고 한다는 기록들이 다 있다는 거죠. 왜냐면 골프장에서 결제하면은 그 기록들이 남을 테니까요. 그것들을 AI하고 활용해서, 인공지능하고 활용해서 그거를 데이터화하고 상품화하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진짜 어마어마한, 제가 어마어마하다는 표현을 좀 많이 쓰죠. 예. 어마어마한 그런 가치로 매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KYC가
좀 늦어지더라도 저는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엄청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돈 주고 솔루션 업체에 맡겨서 그냥 KYC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개발하고 그들이 노력한다라는 거에 대해 저는 칭찬해 주고 싶고, 잘하고 있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게 나중에 가서, 지금은 힘들지언정 나중에 가서 뭐 1년, 2년, 10년 뒤에 가서는 진짜로 빛을 발하고 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기업 가치가 성장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KYC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KYC 끝나고 나면 이제 3월 1일 날 파이코인 채굴률이 이제 좀 감소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며칠 안 남았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열심히 채굴 버튼 눌러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더 어닝 팀원을 모아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조금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어닝 팀원들이 너무 안 늘고, 제가 못해서 그러겠죠. 제가 못해서, 제가 홍보를 안 하고 해서 어닝 팀원들이 안 느는 것 같아서 조금 저도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굴률이 얼마나 떨어질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발표가 나봐야 되겠지만 뭐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닝 팀원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지금 한 6개 정도 채굴하시는 분이 하나나 2개 정도 이렇게 채굴할 수 있도록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을 하고요. 그만큼 떨어지면 다른 부분으로 좀 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부분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어닝 팀원이 없으신 분들은 어닝 팀원을 조금 모집을 해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금 상황이 좀 힘든 것 같아요. 파이코인 같은 경우 뭐 솔직하게 좀 현실적으로 쓰여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이게 돈이 되고 물건을 살 수 있고 그래야 홍보하기도 편하잖아요. 이거 하면은 하다못해 또 뭐 예를 들어서 저희 가서 빵이라도 사 먹을 수 있고 뭐라도 할 수 있고 뭐 물건이라도 살 수 있고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은 가입 권유하기 쉽잖아요. 근데 이거 나중에 뭐 진짜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뭐 1억 될 거야 10억 될 거야 그러면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 당장 나한테 현실적으로 와닿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현실적으로 야 이걸 해가지고 하면은 10,000원 벌 수 있어, 100,000원 벌 수 있어, 이게 더 현실적으로 와닿지 5년 뒤에 10년 뒤에 이게 뭐 1억 될 거야 10억 될 거야 100억 될 거야 1000억 될 거야 이거보다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현실적으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어닝 팀원 모집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쉬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돈이 되면은 뭐 제가 가입 권유를 안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파이코인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돈 된다면서, 이걸로 모두 살 수 있다면서 라고 옆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현재 그런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조금 어닝 팀원들 모집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떻겠어요. 현실적으로 좀 힘드시더라도 계속적으로 비전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제시를 해 주셔가지고 잘 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 좀 또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제가 파이코인 가격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가격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현실적인 제 생각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발이 좀 많으셨어요, 지금까지.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 생각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이게 가격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 가격들을 말씀드렸더니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막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니 뭐 현실적인 게 뭐 나쁜 건가요? 그렇죠? 현실적인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반발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자기 자산이 예를 들어서 자기 어떤 분은 뭐 10,000개, 100,000개, 100만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보신다 그러면 본인들한테 뭐 10,000원, 100,000원, 100만원 간다라고 해야 좋은데 그걸 갖다가 가격을 낮게 책정을 해가지고 방송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배 아파서 그러느냐? 절대로 배 아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왜 배가 아파요? 저도 몇천 개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이걸로 저는 오랫동안 해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파이코인 망하라고 저는 방송하는 사람 절대 아니에요. 파이코인 더 마르스 흥해야 제가 잘 사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진짜 조금 보태면 거의 목숨 건 사람이에요. 목숨 건 사람. 그렇게 어중뚱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단지 현실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상은 이상일 뿐이고 당장은 비트코인이 대장이고 그 밑에 상장할 때는 뭐 10분의 1, 100분의 1 가격으로 책정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뒤에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고 파이코인이 잘 해가느냐에 따라서 뭐 100배, 1000배, 10,000배 그 이상 커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00배, 1000배, 10,000배 간다, 뭐 비트코인을 넘어선다, 거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지 않냐 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전쟁 이야기 하나 할게요. 방송 킨 김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전쟁이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에서 두 개 지역이 독립 신청을 했다고 하잖아요. 독립을.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에서 승인을 했고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두 개의 지역이 독립국가로 러시아는 인정을 하고 이 독립국가의 수장하고 러시아의 대통령하고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를 러시아가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왜냐면 이 나라로 독립국가로 러시아는 승인을 했으니까. 그럼 독립국가의 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반군 세력의 수장하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하고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우크라이나가 총 들고 침범하려고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반대로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대가 원래는 여기가 우크라이나 땅이었는데 이제는 이상하게 보면은 우크라이나 땅이 아닌 거예요. 독립국가로 돼버린 거예요. 독립국가.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이 나라를 지켜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침범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이 나라를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뭐냐, 원래 우리 땅인데 왜 이게 니네 땅이라고 우기냐 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전쟁이 일어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면에서 러시아가 우세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공표를 했죠. 니네 다른 나라 이번 전쟁에 우리 전쟁하는데 참여하면 어떤 나라든 가만 안 둬. 공표했습니다. 러시아가. 다른 나라 절대 못 들어와요.
할 수 있는 거 뭐냐면요. 제재는 할 수 있어요. 제재가 무슨 상관이에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했을까요? 곡식, 뭐, 그리고 전쟁 물품 다 준비해놓고 다 시작했어요. 필요 없어요. 걔네들 제재한다고 그래서, 금융 제재한다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돈이 없느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푸틴 대통령이 따지면 전 세계 가장 부자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동감하고요. 그만큼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작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1, 2개월 만에 전쟁이 시작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차곡차곡 다 준비를 하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하에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번은 그냥 한 번에 푸틴 대통령이 어디를 공격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두 개의 지역이 국가로서 형성이 될 때까지는 푸틴 대통령은 거기를 계속 지켜줘야 되는 형국이고, 우크라이나는 어떤가요? 우크라이나는 내 땅이었는데 뺏기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내 땅 안에 다른 나라 국가, 그것도 러시아의 적대 국가가 생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절대 포기할 수 없죠.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막아보겠죠. 막아보고 하다가 안 되면 거의 반포기식으로 하겠죠. 그래, 니네 두 개 먹고 떨어져라. 조금 표현이 그런가요? 먹고 떨어져라. 하여튼 그런 식으로 협약을 하겠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두 개를 다 차지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럼 다 하려고 그러면, 독립국가로 완전히 세우려고 그러면 시간이 몇 달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전쟁이라는, 어쨌든 뭐 전쟁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전쟁이라는 게 몇 달 정도는 계속, 또 몇 달 이상은 계속 유지가 되면 인플레이션이라던가 이런 게, 뭐 기름값이라던가 곡물값이 많이 오르겠죠. 거기에 따른 뭐 피해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없을 거예요.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시는 분도 없고. 왜냐면 전쟁 이야기 누가 좋아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안 좋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생각해 보는 사람이 조금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전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